인류 역사에는 무수히 많은 정복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손에 넣고 33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제국 전체를 혼란 속으로 던진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 정복자이자 탐험가, 도시 건설자이자 꿈을 좇는 청년이었던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는 그 어떤 전투보다도 강렬하게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정복자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스승과의 만남,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끝없는 정복의 여정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마케도니아 왕국의 궁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와 에피루스의 공주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에는 이미 전설이 따라붙었습니다. 올림피아스가 꿈에서 뱀의 형상을 본 뒤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야기, 알렉산더가 태어난 날 필리포스가 치렀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그를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진정으로 특별한 인물이 된 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를 주변의 작은 왕국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그리스 세계의 강자로 떠오르게 만든 전쟁의 천재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장착무기인 사리사를 도입하여 마케도니아 군대를 혁명적으로 개혁했고,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사 기반을 완벽히 다져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철학자이자 사상가, 논리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정치, 철학, 과학, 문학, 윤리까지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한 전쟁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이 지역을 정복해야 하는지, 정복한 도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지적 군주였습니다.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한 가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가장 위대하다. 너는 그 문화를 널리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알렉산더의 정복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헬레니즘, 세계의 구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 필리포스가 암살당했습니다. 역사에는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배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 이제 20세의 청년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어린 왕이라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고, 마케도니아 내부에서는 귀족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다시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북쪽 부족 국가들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렉산더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전쟁법을 배웠고 스승에게서 사유를 배웠으며 오랫동안 전투 현장을 경험한 군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강경하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테베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고 스파르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되어 마케도니아는 다시 질서를 회복했고, 그의 이름은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의미로 각인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눈은 이미 더 멀리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했으나 이루지 못한 목표,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이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37,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헬레스폰트를 건넜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세계 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헬레스폰트를 건넌 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투구를 벗고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를 내 발 아래 둘 것이다. 이 말은 결심이었고 선언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라니코스강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이끄는 군대가 알렉산더의 앞을 막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강을 건너며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말발굽이 물살을 가르고 방패가 파도에 젖는 가운데
알렉산더는 직접 선봉을 지휘했습니다. 이 전투는 그의 승리였고 소아시아는 그날부터 알렉산더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항복하는 도시에는 자유를 주었고 끝까지 저항하는 도시에는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이는 정복과 통치를 모두 계산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진정한 승리는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였습니다. 상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왕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광활한 평원에서 2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준비했고 전차와 궁병, 기병을 총동원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병력은 약 4만 명. 숫자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장의 지형을 파악했고 페르시아군의 움직임을 예측했으며 전투를 하나의 거대한 장기판처럼 보았습니다. 그는 일부 병력을 측면으로 이동시켜 페르시아군을 넓게 펼치게 만들고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주력 기병을 이끌고 중앙 돌파를 단행했습니다. 다리우스는 결국 혼란에 빠져 전장에서 도망쳤고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승리 후 알렉산더는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까지 차례로 점령하며 마침내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8. 그는 이미 세계를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뒤에도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의 끝이 있다고 믿었고 그 끝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사막을 건너고 인더스강을 넘고 힌두쿠시의 절벽과 정글을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경외했지만 점점 두려움과 피로가 짙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인 고르디우스의 매듭. 언젠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잠시 매듭을 살펴보다가 단칼로 매듭을 끊어버립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 역시 알렉산더다운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전투와 폭우, 질병은 병사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돌아가기를 원했고 알렉산더는 그제야 동방 정복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때 그는 겨우 3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는 길에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식 복장을 하고 페르시아식 예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호남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인가 아니면 정복된 자인가?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알렉산더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강경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부하 1만 명을 페르시아 여성들과 결혼시키는 수사의 결혼식을 열어 새로운 제국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너무 앞서 있었고 병사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알렉산더는 깊은 외로움과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자 친구였던 헤파이스티온이 죽었고 알렉산더는 며칠 동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눈부시게 넓었지만 그 마음을 함께 감당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 알렉산더는 33세 나이에 갑작스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 장티푸스, 전염병, 혹은 독살설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점점 말을 잃어갔고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부하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폐하, 제국을 누구에게 남기시겠습니까?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이 한마디는 칼보다 강했습니다. 왕위를 누구에게 줄지 명확하게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제국은 후계 전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장군들은 각자의 군대를 이끌고 제국을 나누어 가졌고 이것이 바로 디아도코의 전쟁, 즉 후계자들의 싸움입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은 죽음과 함께 갈라졌지만 그의 문화적 유산은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가 정복한 땅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었고
이는 이후 로마와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33이라는 짧은 생이었지만 이 청년이 남긴 흔적은 그 누구보다 길고 넓고 깊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 그는 세계를 정복했고 죽은 뒤에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곳곳에 세워졌고 그의 사상과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는 역사를 분열시켰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온 생은 인류 문명의 거대한 통합을 남겼습니다. 그는 황제이자 탐험가였고 정복자이자 철학자였으며 영웅이자 한 명의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은 단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수많은 모순과 열정,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가 남긴 제국은 흩어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시대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